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건축 부담금, 강남 재건축단지 수억원 감소, 이제 사업 속도 좀 올려볼까입니다. 재건축 규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약 4.5억 정도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속도면과 재건축 부담금 면에서 재건축단지 조합원과 그동안 망설였던 투자 대기 수요자 양쪽 모두에게 분명 희소식입니다. 이 개정된 내용이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건축 부담금은 누가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 최대한 쉽게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지난 2월 16일 국무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건축 부담금 관련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 절차를 신설한 내용 등입니다. 이 재초안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인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90%로 올린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개시 시점 주택가액도 같이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올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 부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지원 절차를 마련한 이유는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결정해서 부과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부담금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서 이 지자체와 조합의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국토부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이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그리고 개발 비용을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별 부과율은 그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이 초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10%부터 1억 1천만 원이 초과되면 2천만 원 플러스 1억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50%를 부과율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1억 1천만 원이 초과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천만 원 플러스 1억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50%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있는 이 종료 시점은 바로 준공인가일입니다. 이 준공인가 받기 전에 먼저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준공인가일, 사용 승인일이 이 종료 시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택가액, 이 종료 시점 주택가액, 개시 시점 주택가액, 뭐 두 가지가 있죠. 이 주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개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입니다. 만약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10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료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끝나는 단지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보다는 종료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 이날이 바로 개시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 높은 것을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곱하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나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경비, 이 모든 것들을 합한 비용이 개발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이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개시시점 주택가액 곱하기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종료시점 실거래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고, 그리고 개시시점 실거래가를 개시시점 주택가액으로 나눈 것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보면 개시시점 실거래가에 이 종료시점 주택가의 현실화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10억 원이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당시에 실거래가는 15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은 27억 원이고 실거래가액은 30억 원일 때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계산 방법은 시험령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이게 바로 결국 이 두 번째 줄 개시시점 실거래가액의 종료시점 주택가액 현실화율입니다. 이렇게 곱해보면 종료시점 주택가액 현실화율은 90%죠. 15억에 90%, 13.5억으로 나옵니다. 개정 전에는 이 10억이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13.5억으로 3억 5천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부담금은 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3억 5천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약 1억 7,500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14억 원이고 실거래가액이 22억 원이고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45억 원이고 실거래가액이 50억 원일 때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윗줄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해 본 거고요. 이 두 번째 줄은 개시시점 실거래가액 22억이었죠. 22억의 주택가액 현실화율 90%를 곱하면 19.8억이 나옵니다.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기존의 이 14억보다 19.8억이니까 5억 8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약 2억 9천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약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특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6억 원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재건축 부담금 통지와 납부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이 두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그 이전까지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부담금은 납부 의무자는 재건축 조합입니다. 재건축 조합에 총 금액이 부과가 되면 조합원별 따로 또 계산을 해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원별 분담은 종전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전자산가액이 뭐냐고요? 감정평가액입니다. 이 예정액 통지는 언제 하냐면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을 하고 국토부에서 자료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대략 4개월 이내이면 그 예정액을 통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예정액 통지를 받기 전에
총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 자체를 잠정 중단한 단지도 있습니다. 작년에 예정액 통지를 직접 받은 강남권 단지도 있었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입니다. 조합원 1인당 4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이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 입장에서는 매우 큰 걸림돌이었죠. 자, 그리고 이 결정 및 부과는 국토부 장관이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 및 부과를 합니다. 이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일이었죠. 그러면 납부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일정상으로 보면 준공일로부터 최대 1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강남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는데 조합원은 무덤덤, 투자자만 반색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강남 수억 원 감소에 문이 잇따라 조합 아직 예상 세액 지켜봐야 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이 실제로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고지받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경우 이 공시가 현실화로 추가 부담할 뻔했던 2, 3억 원 정도를 내지 않게 되면서 마지노선에서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금이 간당간당해서 재개발로 돌리거나 기존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반포주공 재건축 입주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부담이 완화된 만큼 프리미엄이 입주권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 항공작전 훈련이 많이 있나 봅니다. 예전 생각이 나네요. 예정액을 통지받은 이 대표적인 강남권 단지인데요. 반포주공 1단지 3주고요. 이 공시가격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을 개시 시점 실거래가액의 90%까지 올려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공시가 현실화율로 인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투자 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 속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 엄청 큰 부담이었던 건 맞습니다.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던 단지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사업 속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놓고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까 사업 속도를 빨리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현 정부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얼마 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로 바뀌었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분양을 하게 되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인하여 분명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한 만큼 투자 수익성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도 우상향 추세 유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신축, 그리고 고신축,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 이러한 똘똘한 한 채의 그 수요는 계속될 것 같고요. 투자의 방향도 이 똘똘한 한 채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